한 해를 마감하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열리는 이제 12월 11일 일요일 서울 부경경마공원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이제 8경주에서 펼쳐지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토요일 경주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출전 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 인기마들 자체의 능력들이 좀 엇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요. 압축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 암말 경주고요. 10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마 접전 구도로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눈에 띄는 복병마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복병마가 입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배당은 좀 나올 수도 있는, 왜냐하면 인기마들의 인기가 상당히 좀 집중이 될 거기 때문에요.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번마 아인슈페너는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고, 능력 검사에서 좋은 순발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박으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1번 게이트라는 거, 그러면 뭐 앞뒤도 안 보고 무조건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높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매니 피해 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발전 기대치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2번마 블루와치는 주행 심사도 좀 여러 번 받았고요. 그리고 데뷔전 그리고 직전 경주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점점 걸음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의 조짐은 있지만 당장 이게 입상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변화냐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이 드는 마필이고요. 자, 3번만 거미블루는 선입권 전개를 했죠. 주행심사에서. 그래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좀 발전 기대치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그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경주고요. 10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글쎄요, 따라가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입상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이번 경주의 인기마들 좀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좀 문제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3번마 거미블루의 전개가 저는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4번마 용비키는 일단 선행마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5번마 루비 어게인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기수가 2역 기수기 때문에 뭐 쉽사리 빼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너무 없습니다. 자, 6번마 피어리스는 주행심사에서 좋은 끝걸음을 보여주긴 했는데 스타트가 원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거리 경주에서 스타트가 늦다. 이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7번마 그로우는 데뷔전에서 이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을 못했는데 역시 이마필도 이제 스타트에 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능력이 좀 향상이 돼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8번마 라운시티걸이 아마 이번 경주 최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데뷔전에서는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 한 발이 조금은 아쉬웠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라운이라는 말이 붙으면 뭐 다 세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 마필도 역시 좀 마체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많은 발전 기대치를 안고 있다 뭐 이렇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통할 수 있는 걸음이긴 한데 만약에 안게이트에 좀 막강한 순발력 좋은 마필이 있다면 이 8번마 라운시티걸도 좀 고전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필을 보면 1번마 아인슈페너와 8번마 라운시티걸이 선행을 가고요. 3번마 거미블루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 싸움. 그래서 이렇게 1번마 아인슈페너, 3번마 거미블루, 8번마 라운시티걸 이 세 마필의 삼각 구도로 좀 보여지는 경주고
2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복병을 한 마리만 좀 추천을 한다면 아까 설명을 나중에 하겠다고 했던 이 4번마 용비퀸입니다. 자, 이마필이 데뷔전에서 스타트 능력은 어느 정도 좀 보여줬는데 마지막 걸음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마필이 좀 힘이 차오른다, 좀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 어쨌든 이때의 경기를 보시면 이 5번 지금 이번 경주 이 8번에서 뛰고 있는 라운시티걸과 용비킨이 같이 뛰었는데 스타트는 오히려 용비킨이 더 빨랐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뭐 용비킨이 2번 게이트였고요. 라운시티 걸이 3번 게이트다, 5번 게이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이트에 이점이 더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용비킨이 만약에 선행을 딱 간다라고 한다면 이 8번마 라운시티 걸이 좀 어려운 전개, 다그면 삼선 전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깨를 붙이고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힘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마필은 마체가 좀 작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몸싸움에 그렇게 강한 마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 최대 인기마가 될 8번마 라운시티 걸도 어느 정도의 불안 요소는 좀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는 인기마 세마피를 어느 정도 믿는 가운데 4번마 용비퀸이 만약에 기습 선행을 간다면 솔직히 1번마 아인슈페너나 8번마 라운시티걸도 어떤 승부를 펼칠지 모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개가 가장 유리한 마필은 결국 3번마 거미블루인데 이 마필도 데뷔전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런 신마들의 경주, 보통 지금 1, 2, 3경주 또는 4경주까지가 신마들의 경주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2세마 신마 경주들은 이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좀 인기마들이 좀 부러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이변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8마필 뿐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저배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1번마 아인슈페너, 3번마 거미블루, 4번마 용비퀸, 8번마 라운시티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 암말 1000m. 전체 8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 이게 1, 2경주가 좀 분할이 된 경주죠. 근데 저는, 이 1경주와 2경주에 나오는 출전하는 마필들을 비교를 하면, 1경주 편성이 저는 조금은 더 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래 발전 기대치 뭐 이런 것까지 봤을 때요. 자, 1번마 낭주여걸, 뭐 제가 좋아하는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뭐 데뷔전 그리고 직전 경주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자, 기본적인 순발력은 현재 지금 2세에 데뷔하는 마필들의 좀 능력마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걸음,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마지막 뒷심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선 기수가 차라리 이번 경주 이 마필을 가지고 선행 승부보다는요,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마 붉은마들에는 자, 이 유수환 기수가 좀 전반부 경주가 좀 신마들의 경주라든가 기복마 경주에서 좀 인기마의 기승을 했을 때 승률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아마 이번 마 붉은마들에도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가 될 거거든요. 근데 좀 그런 걸 좀 극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마필은 스타트가 문제입니다. 스타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막판 걸음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역시 제가 좋아하는 카우보이 칼의 장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이다. 그랬을 때 이 1000m라는 경주 거리가 좀 아쉽기는 한데 선행 경합이 만약에 좀 앞선의 마필들이 많이 싸움을 벌어지는 그런 경합 상황이 벌어진다면 분명히 이 마필이 마지막 한 발은 좀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3번마 굿사이머는 뭐 2번뿐이 안 나오긴 했지만 계속 바닥권이죠. 이렇다 할 특징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4번마 그린 스펙터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 마필도 이제 순발력으로 승부를 해야 될 마필입니다. 순발력으로 승부를 해야 될 마필인데, 과연 4번 게이트에서 지금 이번 경주엔 이 7번마 아이스크림이라는 선행 강자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그린 스펙터가 이 데뷔전에서 앞선을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버마 해피 홀리데이는 주행 심사도 계속 바닥권이었고요. 그리고 직전 데뷔전도 뭐 외곽 게이트이긴 했지만 뭐 특징 없는 경주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어떤 뭐 특징이 있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마필이고요. 6번마 장산 플레이크도 자, 이 김영란 마주의 마필이거든요. 썬더 모카신의 자마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기본 그 혈통적인 기대치는 분명히 좀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이 마필을 가지고 어쨌든 좀 더 다듬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뭐 지금 당장 이렇다 승부를 볼 수 있다 어쨌다 이 능력을 아직까지는 좀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너무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7번마 아이스크림은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아주 좋은 순발력을 보였는데 마지막에 버텨내지를 좀 못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경주가 아이스크림이 못 뛰었다라기보다는요, 이 위에 있는 입상권의 마필들이 최선을 다한 승부였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행을 분명히 갈 수 있는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선의 마필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8번마 히어로 광자도 역시 데뷔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는요, 1번마 낭주역을, 4번마 그린 스펙터, 그리고 7번마 아이스크림이 선행을 가는 가운데 2번마 붉은 마드레가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입니다. 일단 제가 보는 전개는 7번마 아이스크림이 강하게 선행을 가버리고요. 그럼 1번마 낭주여걸과 4번마 그린 스펙터가 서로 경합하는 가운데 이제 사코너를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서게 되면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높고요. 그랬을 때 2번마 붉은 마드레가 불꽃 같은 취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2번과 7번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구도의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이번 경주 1번마 낭주여걸, 2번마 붉은 마드레, 그리고 4번마 그린 스펙터, 7번마 아이스크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결국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이제 2세마 경주고요. 1200m 전체 8마필이 주차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뭐 보여준 걸음상 뭐 장래 발전 기대치는 있지만 뭐 능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 주장하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편성이 다 그만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기만은 있을 거예요. 인기만은 있지만 좀 혼전 구도로 흐를 가망이 좀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리고 의외의 승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배당 공략은 조금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제가 보는 전개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4번마 승리의 영혼이 선행 승부를 하고요. 여기에 1번마 플라잉 라이트, 2번마 태평무, 8번마 거센 챔프 등이 선입권에서 앞선의 마필을 좀 압박하는 그런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6번 게이트에 있는 리치 게이트가 사코노 이후에 투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승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4번마 승리의 영혼은 직전 경주에 박우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스타트는 어느 정도 끊어냈는데 막판에 이제 걸음이 무뎌졌죠. 그리고 이제 거리를 지금 1200m로 늘렸기 때문에 좀 더 힘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 경기에서 이 4번마 승리의 영혼을 좀 보는 이유는요, 박으른 기수가 뭐 재기승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번 경주는 맨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모래를 안 맞고 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랬을 때 이 마필의 능력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4번마 승리의 영혼이 전개로 봤을 때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선행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저는 1200m를 하더라도 버티기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주 주기가 조금 길어졌다라는 그런 단점은 좀 안고 있지만, 뭐 조교시의 모습을 보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평범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개로서 저는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자 1번마 플라잉 라이트와 2번마 태평무 이 두 마필이 선입권 그리고 게이트의 이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입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지 않느냐인데, 일단 뭐 주행 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으로 좀 버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마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가 될 마필이 이 8번마 거센 챔프입니다. 이 8번마 거센 챔프가 아마 이번 경주에 인기 1, 2를 지금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마필이 어느 정도 뒷심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결국 스타트가 문제입니다. 스타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외곽 게이트에 있기는 하지만 선행만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휘감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분명히 이 마필이 좀 휴양을 하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입상권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변화냐라고 했을 때는 좀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되는 좀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하다. 이것 때문에 한번 좀 버텨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가장 지금 기대를 하는 마필은 이 6번마 리치게이트입니다.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자기 걸음은 냈다라고 보여지고요. 1번 게이트에서 좀 스타트를 좀 늦게 끊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갇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는데, 이번엔 차라리 이제 6번 게이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경주의 흐름이 이렇게 막 빠른 경주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승리의 영혼이 전개 속에서 기습선행을 만약에 간다 해도 그렇게 강하게 전체적으로 경주를 끌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좀 아니기 때문에 리치게이트에게도 분명히 추입 타이밍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조상범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만약에 서두르는 전개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마필의 능력을 믿고요. 꼭 참고 가는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야 됩니다. 뭐 그 이 이외에도 뭐 7번마 크리솔 스마일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는 마필이기도 한데, 뭐 솔직히 이 말 저 말 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만은 있는데 그 인기마가 꼭 능력과 연결이 되는 인기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좀 배당도 나올 수 있는 혼전 구도의 편성이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플라잉 라이트, 4번마 승리의 영혼, 6번마 리치게이트, 8번마 거센 챔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부산 교차 경주인데요. 국산마 6등급 2세 루키원 별정 A형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글쎄요, 인기마들이 뭐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약간의 좀 혼전도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물론 좀 경주를 전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충막한 마필은 있습니다. 이 3번마 하늘승리, 이 마필은 지금까지 두 번을 나와서 3착 한 번, 2착 한 번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 역시 게이트도 3번 게이트,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고요. 이 마필을 제외하고 뭐 특별히 이 하늘승리의 선행을 좀 견제할 마필이 뭐 5번마 멀티히트나 또는 뭐 8번마 한평 이즈백 정도인데,
이 두 마필이 이 하늘 승리를 어떤 압박을 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전개가 좀 가능해 보이고, 3번마 하늘 승리가 선행을 딱 나가는 순간에는 선의권이 엄청나게 두터워질 경주입니다. 선의권이 두터워진다는 얘기는 앞전에 나가는 도주 마필은 좀 전개가 되게 유리해지죠. 견제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만한 형성이 되는데, 과연 후착마가 어떤 마필이 후착마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좀 오리무중입니다. 여기도 역시 인기마들은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인기마들이 과연 능력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들이요. 뭐 1번마 스토미데이라든가 4번마 리멤버미, 7번마 달릴레요 등이 이제 인기마에 들어가는데, 솔직히 다 밋밋합니다. 마필들이. 다만 이 7번마 달릴레오는 아무래도 이제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등수는 좀 떨어져 있지만 기본적인 걸음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조금 발전은 할 수 있다, 이 정도고요. 솔직히 1번마 스토미데이나 4번마 리멤버미는 인기마이기는 한데, 저는 글쎄요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제가 일단 이번 경주에서 관심을 갖고 보는 말은 2번마 파이터스타입니다. 자, 주행심사를 거쳤는데, 그리고 이제 연습주행까지 했습니다. 연습주행까지 하면서 좀 이 승부를 좀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솔직히 주행심사 모습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라이언 산타의 자마입니다. 뭐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자기 모습을 좀 찾아간다면 분명히 자기 걸음은 좀 낼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3번마 하늘 승리를 제외하고는 좀 해볼 만한 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파이터 스타한테도 좀 눈길이 가고요. 역시 데뷔전을 치르는 6번마 스타퓨리, 최근 이 다실바 기수가 다시 컨디션이 좀 살아나고 있고요. 주행 심사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직전 이 연습 주행에서는 나름 순발력도 보여줬고, 마지막에 끈끈한 모습까지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뒷심까지도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이긴 하지만 역시 이 마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이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10번마 언매치드, 데뷔전에서는 뭐 9번 게이트에서 출발도 잘 안 됐고요. 마지막에 그냥 뒤에서 놀고 말았는데,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좀 강하기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좀 끈끈함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래 뭐 발전 기대치가 많다 뭐 이런 마필은 솔직히 아니에요. 솔직히 아닌데, 자, 이번 경주가 지금 1200m, 데뷔전보다 200m가 좀 거리가 늘어났거든요. 저는 이 마필은 이 늘어난 거리가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앞선에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마필이 있는 경주, 그런 경주 속에서 이제 후차권을 잘 찾는다면 어느 정도 배당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파이터스타, 3번마 하늘승리, 6번마 스타퓨리, 10번마 언매치드, 조금은 공격적인 배팅을 해보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2세 암말 경주고요. 12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좀 혼전 구도의 경주입니다. 인기마는 있는데 그 인기마의 능력이 그렇게 과신할 수 있는 능력이냐면 약간의 좀 기복성을 보이는 지금 마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1번마 한강질주, 아마 이번 경주 뭐 최고 인기마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말인데,
이 마필이 지금까지 세 번을 나와서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근데 데뷔전에서 이제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었고, 그 2회전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스타트 능력은 좀 보였지만 좀 밋밋했죠. 근데 직전 경주 이제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순발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강질주 입장에서는 최근에 상승세,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마필에 어느 정도의 변화는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스타트 능력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마 한강질주는 이번 경주에서는 게이트의 이점에 박태종 기수라면 좀 믿을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로얄 장다크는 순발력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순발력은 있어 보이는데 딱 거기까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3번마 세명레이디는 조금은 힘이 더 차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4번마 캐치우먼이 이렇다 할 걸음을 지금 보여준 거는 없어요. 보여준 거는 없는데, 자, 이번 경주가 앞선의 마필들이 아주 강하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경주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틈새가 나올 수 있는 경주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PNS 번쩍, 이 PNS라는 마필이 붙으면 솔직히 뭐 아니면 돕니다. 이 PNS 시리즈들이죠. 보면은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주 좋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뒤에서 노는 그런 마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도 주행 심사를 지금 여러 번 받았고요. 직전 데뷔전에서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는데, 자,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만약에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버텨볼 만은 한데, 이제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분도 좀 의문이고요. 레드 태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마필입니다. 자, 7번마 배다리 공주가 지금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도 조금씩 마필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말머리 속에서 직선주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좀 서두르지 않고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그 한 걸음은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선행을 나가겠다라고 해서 선행 경합 쪽으로 빠지게 되면 좀 어려운 승부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8번마 강철 여걸이 직전 경주 12번 게이트, 그리고 그 직전에는 또 11번 게이트, 계속 외곽 게이트의 번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좀 불리한 전개를 했죠.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최외곽 8번 게이트입니다. 근데 최외곽이라 하더라도 지금 8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라스트, 그러니까 마지막 탄력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마필들보다 분명히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과연의 초반 전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역시 이 강철 여걸도 이 7번마 배다리 공주와 마찬가지로 선행 경합을 한다기보다는요,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자, 김용근 기수 입장에서 마땅한 선행마가 지금 1번마 한강질주 정도뿐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강하게 선행 승부를 해서 경합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좀 혼전을 보이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좀 비인기마죠. 4번마 캐치우먼이 좀 선전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배당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1번마 한강질주, 4번마 캐치우먼, 7번마 배다리공주, 8번마 강철여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육성심사 합격마 별점 A형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구도로 보여지는 경주인데,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데요.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4번마 펜스타, 5번마 아델로랑이, 그리고 6번마 하트브레이커,
8번마 정문치타. 전 이 네 마필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지금 육군 경주고요. 육군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이나 전개로 봐서도 역시 이 마필들이 좀 앞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4번마 펜스타가 선행을 가는 가운데 5번마 아델 호랑이와 6번마 하트 브레이커가 취입 타이밍을 잡는 경주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8번마 정문치타가 어떤 스타일로 경주 전개를 할 것이냐죠. 자, 일단 4번마 펜스타. 이 마필은 이제 2세 앞말인데요. 점점 이 마필이 힘이 차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다 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선행 승부가 가능한 편성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300m 경주 거리에서 1순할 수도 있는 좀 그런 마필이고, 최근에 상승세를 생각을 한다면 가장 입상권에 좀 근접해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결국 펜스타는 초반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결국 이 전개가 나왔을 경우, 즉 4번 펜스타가 기습 선행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입상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5번마 아델 호랑이는 일단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밋밋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능력이 뭐 앞서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지금 편성은 잘 만났습니다. 앞선에 뜰 수 있는 말이 4번마 펜스타나 8번마 정문치타 정도기 때문에 이 아델 호랑이가 선의권 자리 잡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초반 힘한배 속에서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탄력적인 승부를 한다면 역시 입상권에 근접해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6번마 하트 브레이커는 데뷔전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좀 밋밋한 모습이었죠. 근데 직전 경주 최시대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의권 차분한 전개 속에서 막판 걸음을 좀 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3착을 하기는 했는데 착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이 경주가 뭐 강편성의 경주는 아니었습니다. 편성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경합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문제는 정문치타입니다. 이 정문치타는 나올 때마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인데 인기에 부응을 못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스타트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닌데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강탈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번 게이트인데 안 게이트에 있는 4번마 펜스타라든가 뭐 3번마 호랑가시, 뭐 6번마 하트브레이커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으로 치고 나갈 텐데 휘어감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정문치타가 어떤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최고 인기마가 될 4번마 펜스타가 어떤 전개가 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돼 버리거든요. 자, 예를 들면 8번마 정문치타가 펜스타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선행 경합을 만약에 해버리면 솔직히 두 마필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펜스타의 입장에서는요, 8번 정문치타가 넘어가면 아예 넘겨주고 가는 게 더 낫고요. 경합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정문치타보다 앞선에서 뛰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개가 꼬이지를 않는데 둘이 막 비비고 경합하고 어깨싸움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장담을 못하는 경주가 돼버리죠. 결국 이번 경주는 저는 인기마 혼전 경주이기는 한데 어느 마필을 축마로 놓고 가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압축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 따라서 환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달려 있다라고 보고요. 좀 쉽게 생각한다면 전개가 좋을 수 있는 이 5번마 아델 호랑이,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가는 것도 전개로 봐서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원체 오리무중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앞선에 두 마필이 꽂힐 수도 있는, 그 정문치타가 앞서버리고 펜스타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두 마필이 치열한 경합을 해버리면 두 마필이 그냥 꽂힐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정문치타가 지금까지의 인기만 모으고 졸전을 펼친 이 모습에서 과연 탈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4번마 펜스타, 5번마 아델 호랑이, 6번마 하트브레이커, 8번마 정문치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경주태역자마 연령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복마의 접전입니다. 기복마의 접전이고, 보여준 걸음으로 인기마가 좀 능력마로 대두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싱거운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부진마 경주에서는 일단 봐야 될 게 결국은 전개입니다.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자, 이 사전 예상을 보시면 이번 경주 1번마 히든브레인, 그리고 4번마 바다의 꿈, 8번마 쌍옥루, 이 세 마필이 선행 경합 속에서 7번마 머니스톤이 라스트 끝걸음을 보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마 히든브레인, 4번마 바다의 꿈, 7번마 머니스톤, 8번마 쌍옥루, 이 네 마필이 결국은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인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번마 히든브레인은 이제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행심사에서도 순발력을 보여줬었고,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고, 게이트도 1번 게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는데, 문제는 자, 이 마필이 선행을 못 갔을 때입니다.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요, 이 2번마 러피언 이글, 이 마필도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끝걸음이 조금 무뎌지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기는 하지만 초반 앞선을 장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이 4번마 바다의 꿈이 계속해서 스타트가 안 좋다가 최근 경주에서 스타트가 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권 전개 속에서 앞선의 마필들은 좀 압박하는 전개를 하면서 최근에 좀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정도 능력이라면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는 이 바다의 꿈이 선행마를 어느 정도 압박을 하느냐, 지금 이 싸움이거든요. 그랬을 때 1번 인기마인 1번마 히든브레인의 전개가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7번마 머니스톤도 어느 정도 좀 인기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 마필은 한두 번 정도 추천을 했었던 경주입니다. 3회전 경주였죠. 이 경주에서 제가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추천을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박태종 기수가 아니라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박태종 기수한테 좀 어울리는 마필이에요. 뭐 전적은 좋지는 않지만 4코너까지는 어느 정도 모습을 보이면서 잘하면 취입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주지만 마지막 끝걸음이 주저앉는 마필이거든요. 자, 이번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고, 아까도 말했지만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경주 전개다라고 한다면 머니스톤한테도 한 번쯤이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는 이 머니스톤이 치고 들어올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8번마 쌍옥루는 좀 장기 휴양을 했던 마필입니다. 장기 휴양을 하고 나온 경주에서 최근 두 경주 착순권에 머물고는 있는데 근성 있게 싸움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좀 편성이 약해졌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좀 노려볼 수 있는 좀 그런 마필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9번마 클레어파워입니다. 아마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클레어파워는 복병이든 뭐든 꼭 추천을 하던 마필인데, 분명히 자기 걸음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생각만큼 걸음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는데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3kg의 감량 이점을 났습니다. 자, 이 클레어파워는요,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여차하면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오수철 기수가 조금 빨리 붙일 수도 있고요.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해도 마지막 한 발을 저는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는 않은 경주예요. 근데 여기서 감량 이점을 안 왔다. 이거는 상당히 큰 겁니다. 3kg의 감량 이점이라면 보통 마신차로 봤을 때 엄청난 마신차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클레오파워한테도 한 번쯤에 저는 기회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어느 정도의 배당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는 경주고요. 뭐 인기마가 선전을 한번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인기마인 이 1번마 히든브레인이나 7번마 머니스톤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약한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러피언 이글, 4번마 바다의 꿈, 8번마 쌍옥루, 9번마 클레어파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기복마 경주죠. 기복마 경주고 혼종구도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좀 예상이 좀 오리무중인, 좀 갈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이번 경주의 키를 쥐고 있는 마필로 저는 2번마 나이스데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나이스데이라는 마필은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순발력은 좋은데, 자, 승군한 최근 두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선행 경합을 지금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어쨌든 KTA 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앞선은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경주가 앞선이 되게 막 몰리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경합은 불을 보듯 뻔한 경주거든요. 그랬을 때 이 나이스데이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3.5kg의 이제 부담 중량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 나이스데이는 앞선의 마필을 좀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3번마 골든 포인트가 아마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은데, 계속해서 착순권에 머물고 있는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이죠. 뭔가 한 발이 부족합니다. 뭔가 한 발이 좀 부족한데, 이번 경주 편성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든 포인트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좀 편성이 강한 데서 많이 싸웠던 마필인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이 편성에서는요. 그리고 여차하면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 포인트가 전개도 조금은 유리하지 않느냐인데,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행 경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앞선을 나가지 말고요,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하고 나간다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번 경주 앞선에서 뛸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걸음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마 골든포인트가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충분히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할리우드 파티는 지금 좀 장기 휴양을 하고 나온 마필입니다. 18주 만에 지금 출주를 하고 있는데, 주행 심사 모습은 괜찮았어요. 주행 심사 모습은 괜찮았고, 이 마필도 이제 순발력을 바탕으로 좀 끈끈하게 뛰는 마필인데, 과연 이 휴양 공백,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보고요. 이번 경주 인기마가 될 7번마 빌드업은 저는 솔직히 어떤 특징이 좀 없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이게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국산마 5군에서 바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7시대 기수가 기승한 이 9번마 아델 앨리스가 이제 승분전에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매니피의 자마죠. 근데 이 마필도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직전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컨디션도 좋았고, 이제 승분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는 조금 강해졌습니다. 상대는 좀 강해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편성이라면 당연히
이 아데렐리스가 마지막 좀 추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앞선의 마필들이 좀 무너진다 쪽에 보고 있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갈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 유리해 보이고요. 10번마 투투코인은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걸음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마필이죠. 근데 1300m 2회전 경주에서 1300m 이제 우승한 경험도 갖고 있고 어떤 거리적인 감각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유리해 보이고요. 제 각에 있는 퀄리티 퀸이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저는 이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끝걸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까지 뭐 싸웠던 마필들이 이 뭐 3번마 골든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고 선행 능력이 좋은 마필들의 편성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선의 마필들이 조금은 마지막까지 버티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퀄리티 퀸이 뭐 자력이 아니다 하더라도 좀 앞선의 마필들을 좀 넘어서는 그런 그림도 좀 그려집니다. 자,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이 3번마 골든포인트, 5번마 할리우드 파티, 9번마 아델 앨리스, 10번마 투투코인, 11번마 퀄리티킨 이렇게 5마필의 경합으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뭐 저는 항상 4도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마리는 좀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과연 휴양을 하고 나온 5번마 할리우드 파티 이 마필을 좀 약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아무래도 기습 선행을 좀 노려봐야 될 20번마 투투코인이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 못할 것으로 본다면 이 마필을 빼야 되느냐 이거를 좀 고민은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휴양은 하고 나왔지만 기본 능력은 할리우드 파티가 조금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골든포인트, 5번마 할리우드 파티, 9번마 아델 앨리스, 11번마 퀄리티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장내 발전 기대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2세마들의 선전이 조금은 기대되는 경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강배팅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5번마 굿니센입니다. 이 마필이 4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 3착 한 번을 한 마필입니다. 여기에 지금 출전해 있는 11마필 중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마필의 기본 능력은 가장 앞서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선추입이 좀 자유로운 마필이고요. 앞서에 나갔을 때 좀 더 걸음을 내는 마필입니다. 오수철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마필이 지금 38주 만에 출전했다. 그러니까 장기 휴양이란 얘기죠. 올해 3월 달에 나오고 장기 휴양 후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레이팅이 35라는 겁니다. 꽉 차 있다라는 거죠. 자, 휴양 복귀전을 치르는 마필이 레이팅이 꽉 차 있다. 그러면 우승을 노리고 가야 되는데 그럼 과연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상태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우승권에서 조금 멀어진다면 승부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아니면 도인 경주인데 왜 제가 강배팅이 어렵다라고 하냐면 능력으로는 이마필이 가장 세다는 얘기죠. 능력으로는. 그런데 이마필이 지금 휴양 복귀전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렇다고 나머지 마필들이 약하냐 하면 솔직히 뭐 그렇게 약한 경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승세의 신예마죠. 3번마 기쁨 한호와 10번마 블루밍스타가 있습니다. 자, 이 기쁨 한호는 일단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게이트에 2점도 안 왔죠. 승군전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있지만 순발력을 앞세워서 초반 선행 경합 속에서 앞선을 나갈 수 있다면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근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 앞선에서 뛰는 마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번 말 로드 에이스도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여기에 7번마 큐피드 보우도 순발력으로 승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11번마 문학포리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선행마가 막 몰려있는 경주에서 그럼 전개로 봤을 때 뭐가 가장 유리하냐? 제가 봤을 때는 전개로만 놓고 본다면 8번마 남산무적과 10번마 블루밍스타입니다. 이 남산무적은 이제 승군전이죠, 이번 경주가. 그리고 7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그리고 2번에 3착을 거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능력이 세다 뭐 이런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솔직히 아닌데 꾸준함을 갖고 있어요. 꾸준함을 갖고 있고 점점 이 마필이 그 컨디션을 좀 찾아가면서 앞뒤의 밸런스가 좀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순발력도 보이면서 마지막 끈끈함을 좀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러면 좀 더 강력한 말몰이가 가능하고요. 10번마 블루밍스타도 역시 승군전인데, 자, 이마필이 이제 국산마 6군에서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죠. 이때 앞선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었고요.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마필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1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마필도 좀 휴양만데, 순발력으로 뛰었던 마필이 만약에 그 다음 경주 승군전에서 좀 많은 인기를 끌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10번마 블루밍스타는 그 순발력도 순발력이지만 라스트 끝걸음도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의 장래 발전 기대치까지 생각한다면 이 카우보이 칼이라는 마필의 자마들이 대부분 보면 순발력보다는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마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이 블루밍스타도 분명히 버틸 걸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앞선이 상당히 치열한 가운데 3번마 기쁨 한호가 단독 선행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 버틸 수 있지만 혼합 경합 속으로 만약에 간다면 앞선의 마필들이 다 몰락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기본 능력 앞서 있는 5번마 굿니센 절대 이번 경주에서 쉽게 볼 수는 없는 마필이에요. 그냥 간단히 뺄 수는 없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충만을 놓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좀 어려운 경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요, 결국 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마기 때문에 인기마 혼전 구도 속에서 솔직히 압축하기도 어려운 경주다. 그러면 이런 경주는 솔직히 배팅을 포기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기쁨 한호, 5번마 굿니센, 8번마 남산무적, 10번마 블루밍스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전체 12마필. 오랜만에 좀 게이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전 구도의 경주입니다. 솔직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마필들의 접전이고요. 마필의 능력들이 조금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경주고, 전개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른 승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번 경주의 지금 인기마 중에 하나가 이 8번마 딜러블리킨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자주 추천을 하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김혜선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 딜러블리킨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앞선을 갔을 때 하고 스타트가 안 됐을 때 하고의 이 능력 차이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체가 조금 얇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뚫고 나오는 힘은 조금 약하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핸디캡 경주다 보니까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5.5kg가 올라갔습니다. 마체가 얇은 편인데 부담 중량은 갑자기 과중량으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경주는 안게이트에 조금 스타트 능력이 좋은 마필들이 있다 보니까 앞선을 나가기도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이 딜러블리퀸은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2번마 1번지,
마필의 능력으로는 솔직히 여기서 빠지지 않는 마필이죠. 빠지지 않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이제 두 가지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23주 만에 출주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장기 휴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행 심사 모습은 나름 괜찮았어요. 순발도 또 갖고, 그러니까 본인의 순발을 또 보여줬고요. 근데 핸디캡 경주죠. 이게 레이팅이 49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마필이 57km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비해서 6km가 늘어난 거죠. 주행심사도 54km로 달고 뛰었는데 57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이 너무 많이 늘었다. 그리고 장기 휴양이다. 그럼 휴양 공백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있는데 지금 이 정도라면 솔직히 상당히 좀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믿고 보는 정도현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쉽게 뺄 수 있느냐? 솔직히 좀 그러기도 좀 어려운 맛필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1200m 경주예요. 1200m가 추입 승부가 잘 나오는 경주기는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좀 앞선에서 붙여 뛸 수 있는 마필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을 갈 수 있는 1번마 퀴넬리, 2번마 일념천하, 3번마 하늘질주. 이 세 마필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어쨌든 기본 능력은 앞서 있는 12번마 1번지가 부담 중량은 올라갔지만 주행심사 모습이 괜찮았기 때문에 휴양 여파는 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로 좀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1번마 퀴넬리, 2번마 일념천하, 3번마 하늘질주, 12번마 1번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암말 1600m 역시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출전 두수가 적은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배당만 공략하는 그런 전략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경주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 저배당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조합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 8마필이 출전한 1600m.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자, 1600m 경주는 참 싫어합니다. 자, 1번마 그린스파크는 2세 암말. 4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했는데 한 번의 입상 실패했죠. 그게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강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3km의 감량 이점, 승분전이죠. 그런데 게이트의 이점에 이역 기수다. 그럼 당연히 선행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600m 경주 거리가 좀 늘었다라는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끈끈하게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틸 힘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마 베스트 매드캠도 직전 경주 우승으로 역시 승분전입니다. 승분전인데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아무래도 혼합 4군 경주기 때문에 상대는 좀 강해졌습니다. 자, 3번마 라게르타는 지금 컨디션을 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역시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 4번마 신한특송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이제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 최근 두 경주를 보면요 좀 앞선 전개를 했어요. 앞선 전개를 하고 초반에 힘한배 실패를 하면서 마지막에 좀 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 이동화 기수가 계속해서 지금 이 마필을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두 경주에서 왜 이렇게 무리한 전개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앞선에 발빠른 마필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앞선 장악을 하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간 것 같은데 저는 이 마필은 힘한 배 속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요 4코너 이후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화 기수가 과연 어떤 기승수를 보이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5번마 청담 탱크 이제 5세 한 말이죠. 22전을 뛰면서 2번의 우승 5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보다는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마필이고요. 경주 전개로 봤을 때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주고 선위권에서 자리만 잘 잡을 수 있다면 라스트 한 마를 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초반 서두르는 전개를 해서는 승부가 좀 어렵고 꾹 참고 간다면 앞선의 마필들이 좀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때 역이용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6번마 온앤온리는 김혜선 기수가 뭐 기승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 하나인데 글쎄요 이제는 조금은 좀 하향 곡선을 좀 그리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도 원래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앞서에 잘 나서지를 못하고 나선다 하더라도 바로 덜미가 잡히는 이제 그런 마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7번마 해피삭스. 이 마필이 생각보다 이제 이 혼합 4군, 그러니까 4군에서 3군 정도, 한 군 정도 더 승군하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반에 이 마필이 데뷔를 했을 때 저는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좀 발전을 좀 못했습니다. 발전을 못했고요. 어쨌든 직전 1600m 경주 거리에서 이제 2착을 차지를 했는데 이제 선입권에서 끈끈함을 바탕으로 좀 뛸 수 있는 좀 그런 마필입니다. 자, 8번마 드림K. 아마 이 마필이 이번 경주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선 전개를 좀 할 수 있고 선입권 끈끈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뛰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가 조금 졸전이었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스타트도 잘 안 됐고요. 끝걸음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4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으나 출주 주기를 상당히 길게 가고 있는데 물론 뭐 마필의 회복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주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간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9월달 경주가 이 드림K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졸전을 펼쳤을까? 마체가 조금 컨디션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마 드림K가 이번 경주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좀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1번마 그린스파크, 4번마 신한특송, 5번마 청담탱크, 7번마 해피삭스,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8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혼합 4등급의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고 마필이 뭐 이렇다 할 특징을 갖고 있지 않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혼종 구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요, 어느 마필이 못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혼전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좀 분산 배팅을 해도 어느 정도 환수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번 경주는 또 마땅한 출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난사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여기서도 좀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나만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전개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을 골라내서 나만의 배팅을 좀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환수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4마리로 압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5번마 로즈블릿, 6번마 히어로맨, 7번마 원더풀 월드, 8번마 용가리. 자, 5번마 로즈블릿은 지금 현재 이편성에서는요, 선추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끈끈함도 갖고 있고요, 여차하면 선행승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땅한 선행마가 없어요, 지금 이 경주가. 그러니까 신인석 기수가 이제 부담 중량 감량의 이점을 바탕으로 선행승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버티기도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이고요.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해도 막판 뒤집기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6번마 히어로맨은 분명히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데 국산마 4군 승군 이후에 좀 이렇다 할 성적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도 좀 앞선 전개를 좀 하는 마필이고요. 마지막 탄력을 가지고 이제 앞선을 낚아채는 그런 마필인데 4군에서는 이제 4군의 벽을 지금 넘지를 못했는데 그렇다고 이 마필이 국산마 이 4군 경주에 뭐 강자들이랑 싸웠냐면 그랬던 건 아닙니다. 편성이 그렇게 뭐 센 편성에 싸운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진 못했는데 이번 편성은 더 약합니다. 그럼 다실바 기수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습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부담 중량 감량의 이점으로 뛰었던 마필인데 이제 다실바 기수가 이제 고삐를 잡으면서 이 히어로맨의 어떤 특성을 좀 살려낼 수 있다면 편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한 발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7번마 원더풀 월드는 마필도 마필이지만 역시 최연경 기수입니다. 최연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저는 좀 장점이라고 보고 이 마필이 앞선보다는 좀 뒤 후미권에서 전개를 한 후에 3, 4코너 이후에 힘을 좀 내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최연경 기수의 기승 스타일에는 좀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솔직히 나중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번 경기에 출전한 10마필은 능력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가 어려운 마필들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번마 용가리는 믿을 건 딱 하나입니다. 선행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제가 봤을 땐 이 8번마 용가리와 5번마 로즈블릿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텐데 신윤석 기수가 로즈블릿을 가지고 만약에 선입 전개를 하겠다라고 하면 용가리는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해 보이고요. 로즈블릿이 어떻게든 난 선행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용가리의 전개는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용가리가 자력 승부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전개 이점으로 안고 승부를 좀 할 수 있다고. 이 이외의 마필들도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만큼 마필의 능력들이 다 없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나마 다른 편성에 갔을 때 복벽권 정도로 갈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로즈블릿이나 7번마 원더풀 월드 정도지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능력이 이제 나올 능력은 다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개죠, 전개. 이런 경주에서는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고 기수가 누구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5번마 로즈블릿, 6번마 히어로맨, 7번마 원더풀 월드, 8번마 용가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호남 오픈 3세 이상 마리형 2300m. 뭐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2022년도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죠.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15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2300m 최장거리에서 지금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16번까지 있죠. 16번 돌콩이 지금 보이지를 않고 있는데 글쎄 뭐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할 거니까 저는 솔직히 대상 경주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마필들의 컨디션을 거의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승부를 회피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더군다나 그랑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 이것만 놓고 본다면 솔직히 이번 경주는 이 2번마 라운드 파이터, 4번마 킹 오브 더 매치, 12번마 심장의 고동, 14번마 위너스맨, 이 네 마필입니다. 결국 이 네 마필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도 역시 라운드 파이터 지금 이 라운드 파이터는 지금 복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운드 파이터가 아마 올해 최고의 마필이 되는 데는 아마 모든 분들이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전개에 의해서 어떤 전개가 펼쳐지느냐 뭐 이런 차이점이 좀 있을 뿐인 거고요. 여기에 직전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 좀 고배를 마셨던 위너스맨이 이번 경주에는 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결국 라운드 파이터와 위너스맨 이 두 마필의 싸움입니다.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다만 직전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 위너스맨이 너무 무기력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원사이드하게 라운더 파이터가 좀 앞서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위너스맨의 능력을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통령배 우승마인 6번마 라운퍼스트, 그리고 작년 그랑프리 우승마인 15번마 행복왕자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저는 큰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꼬인다면, 전개가 꼬인다면, 뭐 예를 들어서 6번마 라운퍼스트가 팍 치고 가고 라운더 파이터가 둘이서 막 싸우고 여기에 킹 오브 더 매치까지 붙어서 막 들어가는 가운데 뒤에서 뭐 위너스맨 심장의 고독이 막 날라오다가 스톱하고 엉뚱한 마필들이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상 경주의 묘미죠. 특히나 이 16마필이 출전하는 이런 대상 경주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은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 4마필이고요.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마필은 이 3번마 사련이 퍼스트입니다. 당장 오늘의 승부에서 이 마필이 뭐 입상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내년 경마를 생각을 한다면요, 이 사련이 퍼스트라는 말은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봐두시고 최강자들과의 경기에서도 어떤 전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눈여겨 보셔야 될 마필이 3번마 사련이 퍼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2번마 라운드 파이터, 4번마 킹 오브 더 매치, 12번마 심장의 고동, 14번마 위너스맨, 이 4마필의 다툼, 여기에 3번마 사련이 퍼스트는 꼭 눈여겨보셔라.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 6경주, 오늘 교차경주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의 최단거리죠. 1200m 정말 순식간에 끝납니다. 순식간에 끝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1200m는요 이상하게 추입 승부가 많은 경주입니다. 특히나 이런 좀 상위군의 경주에서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막 경합이 일어나서 난타전이 벌어질 경우에 엉뚱한 마필들이 뒤에서 힘을 내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상위군에 올라온 마필들은 기본적인 순발력을 다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앞설려고 나가다 보니 초반 힘한배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 4컨을 돌아 나오면서 앞선의 마필들이 급격하게 발걸음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 선위권 내지는 추위권에서 무섭게 추격해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게 경주를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일단 앞선에서 버틴다면 3번마 쏜살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장 앞서 있고요.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게이트 2점입니다. 게이트의 2점으로 뛸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선행을 좀 노릴 마필이 이 5번마 닥터 패션이라든가 11번마 부산항 갈매기, 안게이트의 2번마 온누리 질주 정도인데, 자, 5번마 닥터 패션은 이번이 승군전이죠. 순발력으로는 이 마필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데 이 승군전이라는 부담, 이게 있고요. 부산항 갈매기는 계속해서 인기마였습니다. 계속해서 인기마인데 최근 두 경주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또 외곽으로 또 밀려버렸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쉽다. 그러면 앞서에 뛰는 마필은 쏜살 정도가 남을 수 있고요. 뒤에서 올라온다면 역시 4번마 대방의 길과 9번마 예스 퍼펙트, 이 두 마필의 추입 탄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막판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여기에 좀 비인기권으로 좀 분류되는 마필이 하나가 있죠. 1번마 미라클 드리밍. 자,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계속해서 좀 외곽 게이트 쪽에서 지금 뛰었었는데 좀 초반에 무리한 전개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 경기 김호수 기수가 무리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1번 게이트 안쪽 주로에서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근데 막 선행경합에 휘몰아치고 자리 못 잡아서 외곽으로 뺏어 나오고 막 이러면 원래 이마필 특징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개가 꼬일 가망이 상당히 높은데 차분한 전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자력으로는 힘들지만 전개에 의한 어부지리성 승부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번 경주에 나오는 이 12마필은요. 어차피 이번 경주가 부산 1등급 마필 중에 최상위권의 마필들은 지금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미 최상위권의 마필들은 다 그랑프레 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 단계 마필들이라고 보는데 그 아래 단계 마필들 중에서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들이죠. 그런 마필들이 지금 1200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전도가 좀 높은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미러클 드리밍, 3번마 쏜살, 4번마 대망의 길, 9번마 예스퍼펙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 경마는 전반부 경주보다는 이제 후반부 경주의 편성이 상당히 혼종 구도의 편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고배당 쪽의 승부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전반부 경주보다는 이제 후반부 경주가 조금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혼전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적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경주도 이제 1200m 단거리 경주에 선행형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초반 자리잡기 싸움이 좀 치열한 난타전이 될 가망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개 속에서 그럼 가장 유리한 마필이 뭐냐? 전개로 봤을 때 유리한 마필, 제가 봤을 때는 1번마 한강 히어로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좀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이에요. 이 추입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끈끈함을 좀 갖고 뛰는 마필인데 추입이 됐다 안 됐다 지금 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데 게이트 1번 게이트의 2역 기수다. 이러면은 저는 좀 믿음이 간다라는 얘기고요.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이 뭐 2번마 컴플리트 럭키라든가 4번마 고고스타, 그리고 8번마 큐피드 워리어, 10번마 라운드 하이맨,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 나름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마 컴플리트 럭키는 일단 순발력에 있어서는 이번 경주 편성에서 제일 빠른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이 10번마 라운드 하이맨과 함께 가장 빠른데 일단 게이트에 이점은 안 왔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 하이맨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고고스타는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인기만데 글쎄요, 저는 이 마필 좀 근성이 좀 부족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그리고 3착이 6번입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어떤 결정력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기수이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 흐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초반 힘 한 배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거든요.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기 때문에 4번마 고고스타는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고, 자 8번마 큐피드 워리어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죠. 데뷔전에서는 이제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면서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자 직전 승분전에서는 외곽 게이트에 밀리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좀 무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초반 무리를 하고도 1200을 버텨낼 수 있느냐, 이 싸움이고요. 10번마 라운드 하이면은 뭐 죽으나 사나 선행 가야죠. 선행 가서 버티기를 노릴 수밖에 없는 마필인데 2착 2번으로 승군을 지금 했고요. 승군전에 나와서 승군전 최근 두 경주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나 바로 이 승군전 경주는 상대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거든요. 근데 이 편성에서도 물론 외곽 게이트긴 했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줬다. 이거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고 이 마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를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마필이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는 좀 앞선 승부를 할 가망이 좀 높은 그런 마필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글쎄요, 이게 좀 복병권으로 좀 보는 마필인데, 자력 승부는 좀 어렵습니다. 자력 승부는 좀 어려운데, 전개로 그러니까 끈끈하게 따라가면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로 7번마 용천지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큰 특징이 있는 마필은 아닌데 끈끈함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승분한 두 경주가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자기 걸음은 분명히 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치열하게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만약에 된다면 앞선 마필들이 마지막 끝걸음이 서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타났을 경우에 날라올 수 있는 말이 7번마 용천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부지리성 승부를 노리는 경주고요. 어쨌든 이번 경주는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상당히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한강 히어로, 2번마 컴플리트 럭키, 7번마 용천지상, 8번마 큐피드 워리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선전구도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인기마가 2번마 교룡득수, 4번마 대물, 6번마 폭스파워입니다. 자, 이번마 교룡득수는 뭐 이렇다 할 성적을 지금 내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이 가끔 좀 고배당을 터뜨리면서 들어오는 마필인데, 원래 이 데뷔 초기에는 상당히 이제 문세영 기수가 많이 기승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요. 장래 발전 기대치가 좀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약간의 좀 악벽기도 보이고, 이게 좀 병치레도 좀 많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는 마필이고,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따라가는 마필인데,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입니다. 마필이 좀 힘이 차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뭐 이렇게 강한 마필이 나온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막 교령득수가 좀 선입권 전개를 한다면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고, 승군전을 치르지만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 4번마 대물, 이 마필이 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강력한 우승 후보 입상 가능성이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마필은 전개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추입이 좀 자유스러운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앞선의 마필을 보내주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요. 여차하면 선행 승부도 할 수 있는 좀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에 6번마 폭스파워는 분명히 자기 몫은 하는 마필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경마 팬들의 뇌리 속에 이 마필이 막 강하다, 세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번 경주가 이 마필의 지금 최대 약점은 부담 중량입니다.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4.5가 올라간 58, 한 개 주 부담 중량을 지금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폭스파워라는 마필은요, 이번 경주에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이 폭스파워가 기본적인 어떤 그 핸디캡을 받았다면 기본 능력으로 봐서는 폭스파워와 대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근데 지금 부담 중량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인기 면에서 대물한테 좀 밀릴 가망은 있는데, 기본 능력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폭스파워라는 마필이 과연 이 고부담 중량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자, 1번마 터프맨은 승승장구하다가 최근에 좀 부진했었죠. 부진했다가 8월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서 승군을 했는데, 역시 승군한 이후에 다시 부진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마필은 원래 스타트 능력, 그러니까 순발력이 막강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앞선을 장악하고 나가면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맛필이고 500km 가는 당당한 최고의 맛필인데 최근에는 그 끈끈함, 아까 근성 이런 게 조금은 사라진 느낌입니다. 스타트도 잘 안 되고요. 스타트가 된다 하더라도 경합 상황에서 좀 무너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자들과의 경쟁에서는 조금은 어려운 승부를 좀 하고 있는 맛필입니다. 뭐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맛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엉뚱하게 보는 맛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인기마가 선전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구도인데 뭐 경마가 인기마만 들어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그 의외의 복병으로 보는 맛필이 7번마 제주의 흑선입니다. 자, 뭐 이 맛필은 어쨌든 뭐 비인기권의 맛필이에요. 비인기권의 맛필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배당을 좀 안고 들어올 것 같고요. 7세가 된 맛필, 내년이면 8세가 되는 맛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여줄 걸음 뭐 이런 게 있는 맛필은 아니고요. 향후 발전 뭐 기대치가 있다 뭐 하다 뭐 이런 건 맛필은 아닙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제주의 역선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선에서 치열한 경합이 만약에 벌어졌을 경우에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는 맛필입니다. 어부지리 추입을 노릴 수 있는 맛필.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복승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선복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승식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맛필. 왜냐하면 들어오면 배당이니까요. 근데 이 맛필은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되게 안 되는 맛필입니다. 그런데 라스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맛필이에요. 그리고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맛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비인기의 맛필이기 때문에 견제가 없습니다. 견제가 없다는 얘기는 사건 후 이후 직선주로 해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경주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끝걸음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혹시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교령득스, 4번마 대물, 6번마 폭스파워, 7번마 제주의 흑선,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9마필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관건은 역시 4번마 월드참입니다. 지금 5연승에 도전을 하는 마필이죠. 5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고 계속해서 선행승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승군전이죠. 자, 문제는 이 4번마 월드참이 지금까지 보면 계속 선행승부를 해왔다라는 건데 과연 이번 경주는 어쨌든 승군전이에요. 국산마 3군까지 올라온 마필들은 웬만하면 기본적인 순발력은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말이 1번마 파워박스, 그리고 2번마 최강킨, 이 안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의 순발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4번마 월드참이 이 선행을 못 가는 상황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월드참이라는 마필이 지금 따라가는 전개를 좀 안 해봐서 그렇지 좀 따라가는 전개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최근에 상승세라면 1번마 파워박스나 2번마 최강킴보다 4번마 월드참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만약에 4번마 월드참이 먼저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1번마 파워박스나 2번마 최강킨을 약하게 봅니다. 왜? 전개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앞선의 마필들이 뭐 땡땡 굳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언제 경주의 흐름이 막 빨라질 거기 때문에 뒷선의 마필들이 뭐 앞서리도 못하고 쫓아갈 시간조차 없는 그런 가운데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1400m 경주 거리에서 따당으로 끝나는 경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주 능력마들이 아닌 이상.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4번마 월드참이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자, 인기마인 1번마 파워박스나 2번마 최강킨의 승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6번마 와일드삭스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죠.
자, 이마필이 지금 그 1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좀 단점은 있는데, 10월달 주행 심사 모습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끝걸음을 좀 살릴 수 있는 마필이고, 월드참이 강하게 이번 경주를 좀 주도를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붙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6번마 와일드삭스의 전개가 저는 가장 좋아 보인다고요. 역시 마찬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말이 9번마 사려니 퀸입니다. 사려니 퀸도 최근 좀 주춤하다가 직전 경주에 이제 그 2착을 차지하면서 마필이 서서히 지금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려니 퀸도 무시 못할 목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8번마 캡틴 브라보는 전개입니다. 전개. 무슨 전개냐? 월드참이 앞에 딱 나서는 순간에 경주 흐름은 빨라질 건데 다른 마필들이 다 오버페이스를 하는 경우 월드참을 어떻게든 넘어서 보겠다라고 오버페이스를 하는 경우에 앞선이 걸음이 무뎌진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8번마 캡틴 브라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은 자력 승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타 마필을 압도하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전개로서 다른 마필들이 전개가 꼬였을 경우에 그 틈을 헤집고 들어올 수 있는 말이 8번마 캡틴 브라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경주긴 한데 이 마지막 경주가 어쩌면 조금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4번마 월드참, 6번마 와일드삭스, 8번마 캡틴 브라보, 9번마 사려니 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